1592년 봄이야. 부산포에 새벽 안개가 남아있고 등대 불빛이 아직 흐릿해. 첫 보고는 짧았어. 도착, 집결, 상륙. 상륙 직후 절차도 단순했지. 항만 통행로 확보, 창고 점검, 장애물 제거, 임시 통제선 설치. 선두 대열은 동래로 통하는 큰 길을 먼저 붙잡고 후속 대열은 교차 통행을 막아 병목을 줄였어. 명령 전달은 북 깃발, 구두 지시를 섞었고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확인했지. 현장 보고는 4칸짜리였어. 시각, 장소, 상태 요청. 길고 멋있는 문장은 금지. 핵심만 적는 방식이 속도를 만들었어. 방어 쪽은 달랐어. 성문과 예비를 나눠 세웠지만 식량창 병영과나 성벽이 하나로 도는 동선이 느슨했지. 창고에서 성벽까지 거리가 길고 연락이 끊기면 지휘가 멈췄어. 배급이 끊기면 병기가 있어도 손이 비어. 그래서 첫날 결과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순서에서 갈렸지. 집결, 행군, 공성. 이 세 줄을 흔들지 않은 쪽이 주도권을 잡았어. 여기서 첫 교훈이 나와. 길과 창고를 먼저 묶어라. 둘 중 하나만 잡아도 손실이 줄고 둘 다 잡으면 초반 충돌을 넘어선다. 동래성 앞은 치열했어. 성문이 닫히고 화살과 화포가 오갔지. 성 안에서는 돌과 화살, 물동이가 끊임없이 움직였어. 그런데 성문과 창고가 동시에 돌지 못하면 방어 리듬이 끊겨. 성벽 위에 손과 뒷마당의 발이 같은 시간표로 움직여야 맞대응 속도가 유지돼. 이게 어긋나는 순간 숫자가 있어도 버티기가 어려워. 초기에 빠른 붕괴는 화력 부족이 아니라 연결 단절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많아. 상주 충주로 올라가는 길을 보자. 그 길은 원래 조세와 곡물의 길이야. 역참이 일정 간격으로 서 있고 말 갈아타는 체계가 있었지. 전쟁이 시작되면 이평시 루틴을 군수동맥으로 바꿔야 해. 근데 전환이 느렸어. 상주에서 전령이 한 박자 늦으면 충주 대비가 반 박자씩 밀려. 두 구간이 동시에 흔들리면 뒤의 결정을 바꾸기 어렵지. 탕금대 전투가 그 상징이야. 강을 등지면 후퇴 공간이 좁아. 원거리 화기와 기동이 섞여 들어오면 예봉을 정면으로 맞아야 해. 여기서도 공식은 같아. 길, 창고, 명령. 셋 중 하나라도 비면 남은 둘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다. 한양이 비워진 순간을 많은 사람이 정지로 기억하지만 실제론 달랐어. 외곽의 역참과 창고는 계속 움직였고 봉수 파발 전령이 연결 고리를 유지했지. 문제는 빈칸이었어. 지도에서 비어있는 구역은 적 점령보다 아군 결정 부재인 경우가 더 많았거든. 공백을 메우는 순서는 일정했어. 연락 복구, 보급 투입, 방어선 재정렬.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같은 구간을 다음날 또 손봐야 했지. 현장 문서도 바뀌었어. 장황한 보고 대신 표준 메모. 위치, 시간, 상태 요청. 말을 줄이면 오해가 줄고 오해가 줄면 지휘가 빨라져. 창고 장부는 매일 마감 전에 실제고와 대조했고 오차가 크면 그날 밤 배급이 늦었어. 배급 지연은 다음날 전투력 하락으로 바로 이어졌지. 숫자는 여기서도 무기였다. 이제 바다로 가자. 옥포, 사천, 당포에서 해상 숨통을 트는데 성공했어. 곧 이어 한산도에서 적주력의 기동을 제압했지. 핵심은 두 가지야. 배의 역할 분담, 그리고 항로 길이 명령 전달 길이. 빠른 배는 정찰과 연락, 느린 배는 운반과 엄호. 항로가 길면 보고가 늦고 늦은 보고는 같은 전선 안에 서로 다른 시간을 만들어. 그래서 해류, 조류, 풍향이 시각표의 기본 항목이 되었고 이동창을 읽는 훈련이 필수가 됐어. 한산도 이후 부산 정박 선단 압박으로 적 보급 비용이 크게 올랐고 우리 쪽은 섬을 중간 보고 지점으로 지정해 분기 보고 체계를 굴렸지. 출항, 분기, 도착. 3번 보고로 지휘부 대응이 반박자 빨라졌어. 1593년으로 들어가면 원군이 도착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창고 수용력이야. 곡식, 화약, 치료제, 보수자재. 이게 충분해지면 전투를 길게 버티는 선택지가 생겨. 2단계 목표는 대승보다 소모 억제야. 도시 방어의 핵심은 문초소 교대,
야간 점검, 물자 접근로 유지. 성내 보급선이 끊기면 사기가 먼저 무너지는 건 모든 기록이 같은 말을 해. 반격은 집결 시간과 도로 점유 시간으로 조율했어. 같은 시간에 같은 도로를 두 부대가 쓰지 않도록 충돌 제거 표를 만들고 겹치면 표부터 고쳤지. 강화 교섭은 작전 간격을 벌려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이었고 그 시간으로 성벽을 수리하고 창고를 채웠어. 밤 기록은 승전 숫자보다 손실 위치를 먼저 적었지. 숫자는 바뀌어도 위치는 지도를 고치기 전까지 그대로니까. 그래서 보강 설계도 좌표 기준이야. 좌표 복구, 병력 보충, 출입로 통제. 이 순서가 지켜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어. 행주방어로 시선을 옮겨보자. 토성, 목책, 화차, 쇠뇌, 장대, 흙가마니. 낮에는 작업, 밤에는 보강. 등불 간격, 교대 시간, 비상 사다리 위치, 보조 무기 배치. 이 네 항목이 야간 침투를 막았어. 화려한 묘수가 아니야. 배급 시간, 교대 주기, 보수 순서. 이 초단순 절차가 성을 오래 버티게 만들었지. 교대표가 하루라도 비면 다음날 성벽 위 빈칸이 늘어났고 시간대로 움직이면 화살과 돌, 화포의 간격이 안정됐어. 안정된 간격은 곧 사기의 기둥이었어. 남쪽의 진주성은 2번 시험대에 올랐어. 1차는 성과 강, 다리의 연결이 살아있었고 외곽과 성내 동선이 함께 돌아갔지. 임시 교량과 나루 통제가 계획대로 작동했어. 2차는 병력 활용 열세에 더해 주변 연결이 끊겨 장기 보급이 어려웠지. 같은 성벽이 다른 결과를 낳은 결정적 차이는 연결이었고 이 대비가 분명해지자 야전 지침은 더 단단해졌어. 연락 복구, 보급 투입, 방어선 재정렬. 거꾸로 하지 말 것. 성벽을 먼저 고치려 하기보다 수리공이 드나드는 길부터 잡을 것. 현장 매뉴얼은 이런 문장으로 바뀌었지. 1594년에서 1596년은 교착기야. 지루하지만 전선을 지키는 시기지. 순찰, 보급, 수리. 이 반복이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예측이 가능하면 기습에도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어. 밤마다 북전이 울렸지만 대응은 안정됐어. 개인 기량이라기보다 절차의 결과였지. 정해진 시간 점검, 누락 즉시 보완. 소모품 목록은 전투 목록과 분리 관리했어. 바퀴살 말군못, 지붕기와 밧줄, 배수로. 월 단위 수선 주기가 표준이 되었고 단위 표준도 생겼지. 곡식 단위, 화약 단위, 작업 단위. 실수 폭이 줄면 사기 하락 폭이 줄고 사기 하락 폭이 줄면 패배 규모가 줄어. 행정 기록은 그 변화를 숫자로 보여줬지. 결손율 감소, 수선 지연 감소, 야간 점검 누락 감소, 방어 유지 시간 증가. 듣기엔 자잘해 보여도 전쟁의 체력은 이런 데서 나와. 이 시기 봉수 파발 전령 체계도 손을 봤어. 봉수대 간격 재점검, 낮밤 신호 패턴 정리, 역참말 교체 표준 시간 수립. 오해가 줄고 같은 문장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올라갔지. 임시 교량 운용도 더 숙련됐어. 말뚝, 판자, 밧줄, 못지지대. 수심과 유속을 기록해 같은 위치의 다음 시공 시간을 줄였어. 공병의 노트가 전선의 시간을 벌어줬지. 의병 활동은 지도 밖에서 의미가 컸어. 마을 고개, 얕은 턱, 제방 위, 논두렁 사이. 공문서 지도에 잘 안 나오는 길이 실제 최단 경로인 경우가 많았지. 의병이 그 길로 연락선을 흔들고 작은 창고와 집화장을 바꿔가며 적 응집을 저해했어. 의병이 길을 열면 정규군은 창고와 연락로를 붙잡고 그 다음 방어선이 자리 잡았지. 이 순서가 맞으면 전선이 길게 버티고 어긋나면 같은 병력도 결과가 갈렸어. 1597년 정유재란이 시작돼 두 번째 물결은 첫 해의 속도를 기억했고 그 속도를 우회해서 들어왔어. 항로가 길수록 보고가 늦고 늦은 보고는 같은 전선 안에 서로 다른 시간을 만든다. 한쪽은 전진, 다른 한쪽은 정지. 같은 날 다른 판단이 나온다. 칠천량에선 야간 집결과 해로 확인, 경계 절차가 흔들리며 붕괴가 커졌어. 보고 지연, 대열 분산, 지휘 혼선.
숫자가 많아도 흐름을 못 잡는 순간이었지. 반대로 명량은 협수로의 수로, 폭, 조류 변환 시각, 회전 반경, 충돌각을 읽었어. 붙을 시간을 먼저 정하고 움직였고, 불리한 함정수를 수로의 시간표로 덮었지. 핵심은 감동이 아니라 표였어. 조류가 언제 바뀌고, 어느 순간에 밀집이 깨지는지, 그걸 읽고 들어간 거야. 해상 재건의 실무도 생활적이야. 포 좌대 고정, 재장전 동선, 노군 교대 주기, 조타 지시 간격. 사소해 보이는 요소가 모여 버티는 함대를 만들지. 빠른 배는 기상해류 보고를 먼저 올리고, 느린 배는 실물 보급을 한 번에 묶어 이동했어. 섬은 중간 보고 지점이 되었고, 분기 보고는 표준이 되었지. 출항 분기 도착, 세 번의 보고로 지휘부가 최종 도착 전에 방향을 고칠 수 있었어. 육지 전선은 남원 함락 같은 타격을 겪었어. 회복 절차는 변하지 않았지. 집결, 보급, 재정렬. 집결은 겹치지 않게 시간차 모임, 보급은 식량 화약 치료 자재 순, 재정렬은 속도와 임무로 대열을 묶는 일. 회의를 늘리는 대신 현장 시각표 재확인을 먼저 했어. 느린 부대는 경로 자체를 짧게 만들고, 빠른 부대는 정찰과 연락을 맡았지. 섬과 해류, 조류 데이터가 표의 기본 항목이 되었고, 해상은 분기 보고가 더 촘촘해졌어. 1598년 마지막 겨울이야. 전장의 언어는 포성에서 문서로 바뀌어. 철수, 정전, 마무리. 철수 절차는 전진보다 관리 항목이 많아. 남는 부대, 떠나는 부대, 후방 엄호, 선단 해체, 창고 인계. 누가, 언제, 어디로, 무엇을 분 단위로 적었지. 철수 중 실수는 끝나는 날의 손실이라서 종결기 의사결정은 단일화했고, 공백 시간을 줄였어. 노량의 마지막 전투는 연합작전으로 정리를 밀어붙였고, 이후 항구 성곽도로가 점검표대로 폐기복구 인계됐지. 포성이 먹고 남는 건 풍경과 목록이야. 항구엔 빈통과 부러진 노, 성곽엔 새 돌과 낡은 돌. 사람들은 숫자를 적고 지도는 선을 고쳐 그려. 그런데 숫자와 선만으로는 원인 분석이 부족해. 반드시 설명이 붙어야 해. 왜 이 선이 여기서 꺾였는지, 왜 이 숫자가 여기서 멈췄는지. 설명이 붙으면 제도가 생기고, 제도가 생기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지도보다 일상이 먼저 바뀐다. 전쟁의 가장 큰 흔적은 지도의 선이 아니라 일과표야. 일출 전 기상, 배급 전 대기, 야간 보고. 이 루틴이 오래가면 조직에 체력이 붙는다. 이제 생활 단위를 더 깔자. 병사의 하루는 푹소리로 시작해. 기상, 무기 점검, 아침 배식, 소대별 집결 점검. 점심 전후엔 교대 근무, 보급 운반, 장비 수선. 해질 무렵엔 야간 대비, 등불 점검, 성벽 배치 재확인. 밤에는 교대 주기와 순찰 루틴, 기록 정리. 루틴이 흔들리면 전투가 없어도 전선이 얇아져. 화약 관리는 습도, 보관 각도, 용기 밀폐 정도가 성능에 직결돼. 장마철엔 건조대 설치, 교체 주기 단축이 필수였지. 의무는 전선 가까운 막에서 응급처치, 후방 이송, 소독, 지열 부목, 탈진 시기, 감염 격리. 이 관리가 다음날 전투 가능한 인원수를 받고, 공병은 나무, 흙, 돌, 밧줄, 못, 쇠붙이를 다뤘어. 자재 목록은 군수장부와 따로, 공병장부로 관리. 임시교량, 목책, 토성 보수, 배수로 정비. 비가 오면 배수로부터 막히고, 배수로가 막히면 성벽이 약해져. 장마철 공병 일정은 전투 일정만큼 중요했지. 다리 방어는 보조교량을 일부러 남겨두거나, 평시엔 철거 전시엔 설치하는 전함표를 만들어 운용. 다리를 잃으면 성곽이 있어도 보급이 끊기고, 보급이 끊기면 전투가 없어도 성이 비워져. 지휘체계는 목표 시간 경로 연락 네 요소로 문장을 고정했어. 현장 재량은 허용하되, 재량 보고는 사후가 아니라 중간 보고로 끊어 넣었지. 이 방식이 오해와 중복 결정을 줄였어. 해상은 정찰 연락 운반 엄호, 육상은 장거리 이동 단거리 방어 예비. 빠른 배는 기상해류 보고를 먼저 올리고, 느린 배는 보급을 묶어 이동.
항로가 길면 중간 선보고로 지휘부가 최종 도착 전에 방향을 고칠 수 있었지. 교섭은 전투를 대신하지 않아. 교섭은 시간을 바꾸는 수단이야. 교섭으로 번 시간은 성벽 수리, 창고 보충, 다리 보강으로 바뀌어야 의미가 있어. 문서만 남기면 현장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래서 교섭 시기엔 공병 군수 의무가 동시에 과부하로 들어왔지. 문서 한 장을 창고 2칸, 다리 1칸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어. 전선 정보 관리도 바뀌었어. 지도에 색을 칠하는 대신 좌표와 시간으로 표를 만들었지. 좌표에는 통행 가능 제한 불가, 시간엔 점유교 대공백. 색깔 감정 대신 숫자와 시간으로 움직였어. 이 표는 기습 취약 구간을 먼저 보여줬고 그 구간에 순찰 공병 예비를 우선 배치했지. 병기 운용은 화포와 차승자 총통, 활, 조총, 장창이 섞였어. 근접은 장창장검, 원거리는 활포총. 사격선, 투척선, 근접선이 겹치지 않게 선 분리가 중요했지. 바다에선 판옥선의 넓은 갑판이 근접 충돌각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포 좌대 고정 제장전 동선 노군 교대 주기가 성능을 갈랐어. 기후도 변수였어. 장마는 화약 성능을 떨어뜨리고 도로를 망가뜨려. 그래서 장마철엔 야간 이동을 늘리고 임시도로에 볏짚 목재를 깔아 통행을 유지했지. 겨울엔 결빙으로 도하가 쉬워지는 대신 동상장비 파손말 사료 문제가 커져. 오일 수지 보관, 금속 수축, 활 시위 관리까지 세밀하게 손봤어. 계절표는 전선마다 따로 있었고 환절기 점검 항목은 2배로 늘어났지. 민간 동선도 전선의 영향이 컸어. 피난 행렬은 도로를 좁히고 나루의 대기열을 만들었지. 현장에선 피난 동선과 군수 동선을 분리하려고 임시 우회기를 지정해 파발로 공지했어. 물자 징발 기준과 영수 문서 양식도 표준화. 전후 정산이 가능해야 원한 누적이 줄고 그게 다음 전쟁의 불씨를 꺼. 이것도 전쟁의 숙제였어. 연합작전은 언어와 문서 형식이 달라서 통역 표준 명령 공동 표식이 중요했지. 동시에 같은 목표를 보되 임무 분담은 겹치지 않게 표로 나눴어. 성문 압박, 보급선 차단, 측면 기습. 누가 어느 시간에 무엇을 겹치면 바로 수정. 연합이 강해지는 순간은 각자의 강점이 충돌하지 않고 나란히 설 때였어. 전쟁이 끝날수록 문서의 질이 전후를 바꿨어. 철수 문서엔 남는 사람 떠나는 사람 뒤를 덮는 사람 앞을 여는 사람이 한 줄로 묶였고 점검표가 붙었지. 항구 성곽도로는 폐기복구 인계로 나뉘었고 마지막엔 왜가 붙었어. 왜 이 선이 꺾였는지, 왜 이 숫자가 멈췄는지. 이 설명이 군제 개편으로 이어졌지. 상설 훈련 체계, 소고군 정비, 화기 배치 표준, 공병 편제 보강. 전쟁이 행정과 군제를 바꾼 경로가 바로 여기야. 정리하자. 이 전쟁을 움직인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순서들이었어. 상륙도로 통제 창고 확보, 연락 복구 보급 투입 방어선 재정렬, 집결 보급 재정렬, 바다에선 정찰 연락 운반 엄호, 항로에 맞춘 중간 보고, 해류 조류를 반영한 이동창, 육지에선 소모품 표준화, 수선 주기, 야간 점검, 단위 통일, 장부 정확도. 이 절차가 맞아떨어지면 크게 이기는 날이 많지 않아도 크게 무너지는 날이 사라진다. 그리고 전쟁은 결국 그 차이로 종교를 향해 갔지. 마지막 한 줄은 변하지 않아. 길, 창고, 명령. 이 세 줄을 먼저 세우고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마음은 다음에 두고 약속은 마지막에 둬. 그러면 다음 세대의 시간표가 덜 흔들린다. 전쟁은 소리로 기억되지만 운영은 시간표로 배운다. 시간표가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같은 실수를 줄인다. 그게 이 전쟁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야.